미군이 또 다른 이란 유조선을 압류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이후 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유조선 마제스틱 XO입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발표한 성명에는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봉쇄가 시작된 약 12일 전부터 지금까지 33척의 선박 2회항하여 이란 항구로 돌아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은 봉쇄가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일한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일 약 4억 달러의 수출과 약 2억 달러의 수입을 잃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일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와 바시즈 대원들조차도 매달 약속받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지난 12개월 동안 계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 이미 급여 지연이 발생하여 이란 보안군에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기는 이미 떨어졌고 봉쇄로 사기가 더 떨어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7년 전 이슬람 혁명이 바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8년에 이란 경제는 자유낙하 상태였습니다. 혁명이 성공하거나 심지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혁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일어난 경제 붕괴였습니다. 이란의 석유 부문, 즉 경제의 전체적인 중추였던 그 부문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유소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자 생산이 급격히 중단되고 이란 항구를 통한 수출도 끊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석유 수출이 중단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와 함께 모든 하위 산업도 멈추게 됩니다. 정부의 급여도 끊겼습니다. 정부 근무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샤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했던 보안군들의 충성심, 그 충성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번에 혁명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지원하지 않는 샤를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12월에 석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1979년 1월 중순, 그러니까 불과 45일 만에 샤는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고 혁명 수비대 IRGC의 이미 봉쇄 로비어 문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정권은 심각한 문제에 처한 정권입니다. 자, 이 말을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그 유사성이 소름 끼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를 잘 모른다면 1979년 혁명뿐만 아니라 1906년에 일어났던 첫 번째 혁명과 그 이전에 있었던 석유 거래까지도 모른다면 그렇다면 저희의 새로운 팟캐스트 서칭 히스토리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부작 시리즈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 듣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사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레이어에서 서칭 히스토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든 팟캐스트 플레이어에서 서칭 히스토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로 정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문이 있습니다. 이란은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가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릅니다. 전장에서 크게 패배하고 있는 강경파들과 사실 그다지 온건하지는 않지만 존경을 얻고 있는 온건파들 사이에 내분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이 내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어두겠다고 말했을 때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란은 대중이 이런 내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특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공개 성명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성명이 나오자마자 이란 지도자들은 매우 신속하게 이 이야기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원하는 파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협상 원치 않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가택연금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그의 성명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경고드립니다. 그가 직접 쓴 건지 아니면 집에 있던 IRGC 병사가 그의 휴대폰으로 쓴 건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란에는 급진파나 온건파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고 혁명가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철통 같은 단결, 혁명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복종으로 침략자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불행히도 성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란이 최고위층에서 내부 위기가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협상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가 협상하러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앞에서 외무장관을 바보라고 부른 IRGC로부터도 아직 아무런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엑시오스는 트럼프가 이란에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대략 3, 5일 정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 5일이라는 시간표는 사실 다른 어떤 것과도 일치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알고리즘과 메일 뉴스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는 현재 아프리카의 뿔 동쪽 어딘가에 있지만 3일에서 5일 안에 중동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지도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하는 모든 온건파들에게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시 전쟁으로 가서 협상할 생각이 없는 이런 강경파들의 자리를 다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 문제를 온건파들을 위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는 흥미로운 주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잃었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봉쇄로 인해 국내 총생산의 10%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겠습니다. 이 주장에는 여러 허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여전히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이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권이 권력을 위해 1월에 수만 명의 시위자를 살해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일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뭐라고 하든지 가네요. 하지만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돈 계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봉쇄 때문에 이란은 연간 약 450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들이 벌어들인 석유 수익입니다. 그건 그들의 GDP의 10%가 아닙니다. 사실 석유는 이란 전체 수출 수익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그 수치는 이란 GDP의 대략 25%에 해당합니다. 또한 석유는 이란이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통화, 즉 경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경화는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통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식량, 곡물을 사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란은 그냥 리알을 주고 곡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란 리알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받는 사람이 받을 때쯤이면 가치는 약 50% 하락할 것입니다. 즉, 이란이 예전처럼 필수품을 계속 수입하려면 경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석유 수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트위터나 여기 유튜브에 떠도는 온갖 낚시성 글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발표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3월 기준으로 미국 달러가 국제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51.1%로 올랐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2월의 49.2%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왕이고 그 왕좌도 건재합니다. 제재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든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제재받은 석유를 수출하고 이런 비밀 거래망 전체를 운영해서 필요한 수입품을 살 수 있는 돈을 되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봉쇄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란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봉쇄에 대해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봉쇄 전쟁을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이란이었다는 사실은 잊고 있죠.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쪽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이란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며 대응한 것이죠. 그리고 뭔지 아세요? 이게 이란의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이란의 문제는 많아요.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크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지원 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도 압니다. 바로 어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1,09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란은 그런 종류의 동맹국이 없습니다. 사실 이란의 동맹국들은 이란을 돕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이 이틀 전에 한 말을 한번 보시죠.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 지역 국가들과 물론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나쁜 친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석유의 12%를 수입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어쩌면 이라크 같은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 40%의 석유를 수입합니다. 중국은 이란이 미국과 계속 싸우도록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꼭 필요한 석유 확보를 위해 해협이 계속 열려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중국이 다른 걸프 국가들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란을 위해 수표를 써줄 입장은 아닙니다.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통해 대출을 해준 중국 은행들을 IMF에 구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출들이 너무 심하게 실패해서 중국은 자기네 대출을 지원할 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란을 도울 자금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봉쇄로 인해 이란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IRGC는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군대와는 다릅니다. 사실 IRGC는 이란의 군대조차도 아닙니다. IRGC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의미합니다. 이 군대는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에 헌신된 군대입니다. 그래서 IRGC는 다른 나라 군대처럼 이란 예산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IRGC는 이란 석유 산업을 통제하며 석유 판매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석유가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IRGC는 사실상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오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IRGC가 급여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 그리고 돈입니다. 그리고 IRGC는 그 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IRGC가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봉쇄에 보복하기 위해 IRGC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2척의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헬리콥터와 미군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영상이나 클립 기억나시죠? 미군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와서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을 보셨나요? 이란은 자신들의 납포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자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IRGC가 공개한 영상에는 뭔가 매우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의 작은 보트가 대형 화물선에 접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원 한 명이 선박의 측면문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서 IRGC 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박 전문가도 아니고 해군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내 배나 차에 총을 쏜다면 그들이 가까이 와도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매우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선박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유튜버 동료인 What's Going On with Shipping입니다. 그는 이 영상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IRGC 병력이 승선하는데 선박이 측면 출입문을 열고 파일럿 사다리를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연출된 겁니다. 이건 납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짜 영상, 아니 가짜라기보다 연출된 영상뿐 아니라 IRGC가 발표한 성명도 적어도 제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화물선을 납포함으로써 미국에 보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은 전혀 미국 선박이 아닙니다. 이 선박은 스위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하니까 보복한다고 이란은 이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이 해오던 방식인 듯합니다. 이란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걸프 국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테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